관심사 구체화랑 R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심사 구체화 먼저 말씀드릴 때 이제 확인을 했던 논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접근을 했을 때는 더 스쿨 라이프 세이버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VR 이머시브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접목을 해서 연구를 했던 거를 좀 읽어보았고, 제가 이제 밑에 그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맥락의 논문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보건교육에서 이제 실습 교육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VR이나 게임 활용한 교육에 좀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논문들을 읽어보게 되었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제공을 하셨던 게 Nursing in the Age of AI 해가지고 이 논문을 주셔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 있는 거는 Applying AI Technology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Nursing에서 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어떻게 의사결정 AI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배웠던 내용을 읽었던 이제 논문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1주차에 문헌연구 목적, 사회적 처치, 예, 피코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논문 읽을 때 그것을 중점으로 좀 확인을 해봤고, 그 Nursing in the Age of AI에서는 문헌연구 목적이 되게 눈에 읽히던 의료 기술이 간호사 환자 관계, 그러니까 뭐 간호사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나는 학생들과의 이제 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었고, AI 기반 디지털 건강 기술이 간호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제 간호사에 대한 환자나 이제 돌봄 제공자에 중요하다 관점을 이제 알게 되었고, AI 기반 건강 기술이 간호의 치료 핵심 신조인 이제 컴패셔네이트 케어라고 해서 연민적 돌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때 이제 뭐 간호사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AI 기반의 이제 디지털 기술의 설계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관심 갖게 봤던 논문에서는 이제 문헌 연구 목적이 지금 현재 이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적 처치의 예의 관점에서는 이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때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에 이제 연구문제 재설정, 연구범위 결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각 논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여기 연구문제 설정만 말씀드리면 AI 기반 디지털 의료 기술이 간호사가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로운 돌봄의 환자, 돌봄 제공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문제 설정할 때 디지털 건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각종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설정을 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연구 문제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관점에서도 새로운 추세가 간호사의 컴패셔널 케어라는 간호 제공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스쿨 라이프 세이버 스터디에서도 수 개별 연구의 선행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프 세이버 프로그램 사용이 성공적인 심폐소생술 주요 요소를 위한 학습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논문에서도 말했다시피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응급 상황 대면했을 때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설정 부분에서는 뭐 지나치게 좁거나 제한적이고 독자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독자와 함께 연구 문제 설정하면서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나 잠재적 사용자, 그래서 초등 담임교사, 뭐 보건교사, 다른 교사님, 체육교사, 뭐 간호사,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시는 응급구조사, 의사 뭐 이런 분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 3주차에는 이제 포함 배제 기준에 대해서 배운 게 생각이 나서 그걸 중점으로 이제 읽었고요. R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돼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 헬스 프로모션 분야 인공지능 활용교육 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코멘트 받아서 알아봤던 것 중에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청소년 알코올 사용 줄이기 위한 상호작용적 서사적 기술과 3D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개발된 게임을 적용한 이제 건강행위 변화, 사회인지 이론, 교육 효과성 등을 이제 살펴보게 된 시간이었고요. 5주차 때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해하고 활용 효과 분석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주셔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SEM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을 좀 자모비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정리를 했고, 과 긍정적 관련이 있다고 제안을 했던 거, 이런 결론들을 확인을 했고, 사실 건강증진 모형이라고 지역사회 간호학 그 전공 공부 내용에도 보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그래서 건강증진 모형에서는 뭐 지각된 민감성이나 심각성이나 뭐 학생들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에 따라서 건강증진 행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표준 오차나 뭐 신뢰 구간, 유의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6주차에서 7주차 그때 이제 구조방 정식 자동비 실습을 했던 것들 정리를 해보았고 적합도 수렴타당도 제가 정말 처음 다 들어보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나름 정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8주에서 13주차에는 이제 AI 활용 효과성 진단 의사결정, 효과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 AI 알고리즘 활용해서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신 거,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가 해당 연구에서 AI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료 영상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옹호자들은 뭐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의사와 환자 간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를 읽고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의료 진단 내릴 때 인간 전문가랑 동등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AI 활용했을 때 임상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해당 임상적 추론은 인간인 진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관련된 기사 내용으로 14개 정도 연구해서 유망한 결과를 모아서 보니까 딥러닝 시스템이 87%의 시간 동안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감지를 했다. 의료 전문가보다도 뭐 1% 정도 높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을 확인을 했고 첫 번째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IDX DR이라는 뭐 소프트웨어로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R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R 시각화 참고 문헌은 R4 데이터 사이언스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고 이 R을 제가 공부하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학교보건 실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나 이제 간호 통계 기반으로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아무래도 R적이지 않을까 처음에 선택할 때. 그리고 간호 진단이라는 이게 개인이나 이제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건강 상태나 삶의 과정에서 보이는 인간의 반응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생들마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AI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 봤는데 R은 일반적 뭐 데이터 처리를 위한 뛰어난 기능이 있고 한두 줄의 코딩으로 플로우차트 지도 등 시각화 자료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웹을 통해서 정보 추출이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손쉬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R 소개해드리면 데이터 탐색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가설을 빠르게 생성하고 테스트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탐색의 목표가 나중에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어떤 리드를 생성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import는 불러오기.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에서 엑셀 파일을 이제 R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tidy는 정리하기. 그래서 데이터를 단정하게 만드는 것. 그 데이터 타이드의 조건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변형하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라이즈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플롯을 만들 수 있다. 플롯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뭐 앞뒤 관계를 밝혀주는 구성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모델링하고 이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습했던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플롯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니 X와 Y 두 개 출력 기준으로
좌표를 찍는 것이다. 찍는 함수다. 그래서 산점도 표현할 때 구현이 가능한 함수고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을 해봤고 타입 인자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도 묻는 인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다. 네. 넘어가서 CX 인자 해서 플러팅 결과물에서 좌표 포인트 크기도 막 조정할 수가 있고 디폴트 값이 뭐 CX는 1인데 여기다 2를 입력하면 2배 큰 게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축의 색깔도 바꿀 수 있는 인자가 있고 그리고 라인 타입도 다르게 입력을 할 수 있어서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인데 소개 부분에서 ggplot2라는 게 있어서 얘는 그래프를 설명하고 구축하기 위한 그래픽을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 tidyverse라는 거를 이제 로드를 해서 그걸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첫 단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설로 엔진의 크기와 연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와 관측치의 모음이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자동차 엔진 크기 2리터 단위를 갖고 있고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연비 MPG를 실행해서 페이지를 열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ggplot이라는 게 뭐 그래프에서 사용할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미적 매핑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미적 매핑은 포인트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이 포함이 되고 미적 속성 값을 변경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봤고 크기 매핑도 가능하고 투명도 매핑도 가능하고 모양 매핑도 가능하고 또 문제가 이제 잘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R이 잘못 배치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한다. 플러스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면 문제 발생 시작이 아니라 줄의 끝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패시시라는 개념은 범주형 변수의 유용한 방법이 플롯의 각 데이터 하위 집합 하나를 표시하는 하위 플롯을 패시스로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행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NCOL 열의 개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기하학적 개체라는 그 파트에서는 기하 구조는 그래프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하학적 개체다. 막대 차트, 막대 기하, 꺾은 선형 차트 다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고 연습 문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이 그래프를 보고 얘를 어떻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통계적 변환이라는 또 챕터로 넘어가는데 얘는 다른 데이터셋이에요.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이고 다이아몬드에 뭐 컷이라던가 뭐 그 프라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는 거고 그걸 토대로 또 막대 그래프를 배우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여기서도 연습 문제가 있어서 풀어봤던 것들 적어놨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향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맞게 동그라미로 그려주신 거 저도 제 분야에 맞게 좀 그려봤는데 제가 앞으로 헬스 에듀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려봤고 AI 교육이랑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봤어요. 공부를 할 때 널싱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해보고 싶다. 그리고 진단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임상적 추론이나 비판적 사고,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기초 통계, 데이터 전처리, 엑셀 오렌지 3, 그리고 R 공부하기, 코딩도 공부해보고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 미래 교육, 공공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